이제 비교의 테마 중에서 비논리적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뭐 비교는 논리적이라는 것은 뭐 상식이겠죠? 커스트는 이게 비용인데, 여러분 컴팩은 소형차입니다. 비용과 비용이 돼야죠. 그래서 데드 오브 컴팩이 맞겠는데요. 요 데드 오브 컴팩이랑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컴팩츠라고 해가지고 요 어파스토피 S 요거 들어오면 이제 비용이 되는 것이죠. 켈빈즈 하면은 그게 켈빈의 것이 되는 것처럼 컴팩츠 해도 이게 그냥 여러분 눈에 그냥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 대동사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테마인데, 요 exhaust 시스템이 emit 방출하는데 less sulfur dioxide, 요 이산화황인데요. 덜 방출한다. then original system did 그랬어요. 여기에 did는 필요한 것인가 하면은 필요가 없겠죠, 그죠? 대동사는 하여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삼형식글에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명사가 격을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게 ambiguous하다는 말씀이고요. 우선 삼형식은 맞네요, 그죠? 오케이 됐고, 이 명사가 격을 알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죠? 이제 중요한 바는 이 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고, 요 놈이 오브젝트로 작동을 해주는 것인지 그게 말이 될 때 이제 미궁속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 혼란 상태를 정리해 주려고 주어 비교 명쾌하게 해주겠다는 대동사의 사용인 건데, 이 라인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시스템이 시스템을 방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글은 혼란 자체가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쓰여짐은 괜히 나온 거예요. 워드해진다 하는 말씀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목적 비교 이야기인데요. Some writers가요, think 하는데 more about plot than they do about characters예요. 목적 비교를 명쾌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지금 베이직이 나온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압축해 들어오는 거죠. 이 글에서 우리 G메터한테 중요한 것은 앞에 about이 있었다. 여기 별표 좀 하시고요. 여기에도 about이 있네요, 그죠? 또 한번 별표하시면 about하고 about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워드해지는 겁니다. 요 위에 것은 주어 비교하겠다 했지만 대동사 워드했고, 요 아래 것은 목적 비교하겠다. 목적 비교를 명쾌하게는 기본적 절을 쓰는 게 베이직이고 최대한 압축해온다는 말씀이고요. 요 데이드는 워디하다 그 말씀 나온 건데, 요 전치사의 사용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디테일 잠깐 좀 볼게요. 31번 유명한 헨리의 성 문제입니다. 자, 요거 잠깐 좀 보면요. 그 컨텐츠를 말씀드리면은 헨리의 성이 지구에게 다가오거든요. 주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막 센세이션이 막 일으켜져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 고 헨리의 성의 센세이션이 역대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근접하게 이게 싹 지나가니까 우리 뭐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최고였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글이 답이 된다는 충격적 이야기인데요. In no any other historical sight에서요, 헨리의 성이 있는데 cause했다 such sensation이고 as in its return of it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 문제에서 딱 C번인데요. 보기가 요거. 이러한 글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차분하게 좀 봐야겠습니다. 아무리 복잡스러운 비교의 글도 이걸 해부해버리면은 간단한 두 개의 문장의 접합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의 문장이 있다 생각하시면 헨리의 성입니다. 자, 주어인데요. 헨리의 성이 cause했다 sensation 했어요. in 어떤 연도에 그런 것이 있다. 또 하나의 글도 헨리의 성이 cause했다 sensation인데 또 in 어떤 연도에서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요 두 가지 글이 만나고자 했을 때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 되고, 이 서치는 형용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글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명사 앞에 형용사 하나 붙어 있는 거 뭐 그런 게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 글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두 문장은 접속사 as 가지고 접합을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요 중요한 as, 요게 이제 문장과 문장 접합을 일으키는 이제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거 안 쓰는 생략이에요. 자, 헨리의 성 똑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cause했다 똑같으니 안 쓰고요. sensation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n만 딱 남아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 in은 시간의 부사구를 이야기하는 in이 되는 것이고요. 이 in은 이게 같다고 뺄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의 부사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in 1971 연도에 그랬다고. 철수가 뭔 짓을 했어요? in 요 연도에 그랬어요. 여기에 in은 뺄 수가 없죠. 요 전치사 in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빠지면 시간의 부사구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철수가 뭔 짓을 했어요? 1971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놓여지면서 어떤 관계를 형성시켜주는데, 요 유닛 자체가 하나의 부사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in은 뺄 수가 없구나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에도 i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시간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구,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노출시킨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된 글에서 요것이 앞으로 톡 튀어나가 있는 모습, 그게 이 위에 글의 전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서치는 그저 형용사일 뿐이고요. 여기에 as가 참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것이 문장과 문장을 접합하게 하는 뼈대, 그 접속사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i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구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 저 앞에서 인 보셨죠? 그럼 여기도 인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구 그렇게만 읽으면 깨끗한 거죠. 그렇게 인과 인만 딱 보여지는 그러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문제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 들어오면 다 그냥 워드해지는 겁니다. 그냥 인 하면 되지 그 중간에 뭐 쓸데없는 거 왜 쓰냐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핵심은 search as라는 딕션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요 search as는 워낙에 자주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연구 잠깐만 좀 해볼게요. 지난번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선 example로 쓰여지는 search as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가 example은 search as죠. like는 안 돼요. example이라는 것은 과일, search as, 사과 뭐 이런 것이 example 되는 것이죠. 이런 데서 like 보면 바로 x다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like는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철수, like, 영희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철수의 example이 영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 게임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게임이고 여기에 흔들리지 말 여러분의 중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요 example의 딕션으로 요런 장난도 칩니다. 붙어서 search as도 있고 떨어져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괜히 혼란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search as가 붙던 떨어지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똑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둘 가지고는 아무런 판단이 없다. 그냥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요러한 example로 쓰이는 게 첫 번째가 있다면 지난번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해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Choose such friends as very few. 기억나시죠? 이 자리는 원래 who가 쓰일 자리예요. 근데 왜 as 썼겠느냐? 뭐 앞에 such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who 쓰면 틀렸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쓰여지는 유사관계대명사로도 such as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비교 문장 일으킨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such는 형용사 역할이 될 것이고 여기에 as가 그 유명한 접속사가 되어서 그렇게 문장과 문장을 접하는 모습도 있다. 그리고 같은 거 안 쓰는 생략이다. 비교를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이 요 생략이 하도 빈번히 동원돼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건 요거 요 뒤에 나오는 요 as가 문장과 문장을 접하게 하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이거 세 번째 거 이겁니다. 비교 문장에 대한 이야기 그때 나오는 such as 요런 딕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전치사 구가 있었고요. 전치사 구가 있었고요. 요 인과 인이 보이니 나머지 거 뭐 들어오면 다 워드해졌고 그렇게 시간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구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다 박스 한번 그리시고 여기다 박스 한번 그리세요. 요 about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 놈과 요 놈으로만 봐주세요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깨끗한 글이 되는데 여기 굳이 쓸데없이 이거 나오면 워드해졌다 뭐 그 말씀 되는 거고요. 요 위에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하겠다 했지만 그건 굳이 쓸데가 없었고 아래 거 목적 비교 명쾌하게 했다 했지만 얘도 쓸데가 없었고 최대한 압축해 잘 쓰자 하는 말씀에 요 두 문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하나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58번 국내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 투자했다 그랬어요. 요 돈을 투자했는데 어떠느냐? 였다 했다. 지금 딕션이 보이는 게 into가 있고 for가 있고 in이 보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 가지고 정답 오답 가르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자 일단 퉁쳐갔다 하는 인터체인저블 정답과 오답이 되는 그 레인지는 확실하게 벌려져 있어요. 하니까 요 정도 미묘한 뉘앙스는 그냥 무시할 줄도 알아야겠다는 것도 있는데 A번 같은 경우 확실한 X가 보였네요. 그죠? 딕션의 위치인데요. 입은 뭐는 무조건 딱 붙어야 돼요. 그때 왜 right next to에 한다. 무조건 딱 붙어 있을 딕션들이 쫙 있었다 하는 것이고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바로 X 나오는 거고요. 얘도 그래요. 입은 뭐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 자 A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굉장히 많은 돈 투자했어요. 이 차를 만들기 위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생략된 바가 좀 또 보이네요. 그죠? 자 생략은 뭐겠습니까? 워낙에 중요한 여기는 빙 생략이 있는 거고요. 이 빙의 원래 모습은 대다부터 오게 되겠죠. 중요한 영어의 베이직이니까 다시 한번 좀 봤던 거고 보이를 보면 일단 뭐 스타일 문제가 벌써 생겼어요. 그 왜 그 동명사 그 해가지고 지금 디벨롭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면은 이 글 속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디벨롭하는 건 저 사람들 국내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벤 테마가 있구나 하는 스타일적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A번 같은 거 해라. 요거 투부정사는 동사라 그랬습니다. 디벨롭하는 주체가 내 눈앞에 선하게 있는데 그냥 strong verb를 써라 하는 말씀이죠. 우선 보이는 그러한 벤 테마도 있지만 옆에 좀 보자니까 읽기가 좀 어려워져 있어요. 이 뭐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more efficient한 차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이 머치 쪽에 대한 비교잖아요. more 개수는 efficient예요. 그러면 이게 R&D 쪽에 투자한 거냐? 그러니까 훨씬 더 연비가 좋은 차 만들겠다고? 이게 R&D 투자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many cars에 대한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저 more라는 것이 much와 many의 비교가 다 되기 때문에 more car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러면 생산 쪽 투자한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좀 보기 어려워요. 클리어하지 않다 하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답이 되는 이 데이빗은 그거를 딱 해결을 한 거예요. 투부정사를 써버리니까 앞에 있던 벤 테마도 없애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시원하게 칼을 그냥 먼저 써버린 거죠.
그러니 글을 읽을 때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이 모어는 뒤에 있던 요놈, 그래서 much 쪽으로 이야기하는 딕션이 깨끗해질 거니까요. 이번에 보였던 요 두 가지 문제 상황을 원큐로 딱딱 해결하면서 퍼펙트리 나오는 것이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쓴 글 오케이 된 건데, 우리 G메터로서 조금 좀 볼까요? 특히 고득점 노리실 분들 이런 차이점들 미묘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입이 답이 되는 것은 파랑과 파랑이었다는 거 잘 보세요. 목적 표현 2는 파랑이 될 것이고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얘도 파랑이에요. 그런데 보이 좀 볼까요? 자, 얘는 동명사가 목적을 취합니다. 동명사 목적어 취하면 이쪽으로 메인이 간다. 이게 파랑 맞고요. developing car 했을 때 저 목적어 나오죠? 얘는 색깔이 초록된다는 거예요. 나온 이야기인데 투부정사가 목적어 취하는 거와 동명사가 목적어 취하는 게 감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 사실은 여기에 X가 된다 하는 잘못된 종속이 온다. 자, 좀 디테일 좀 있겠는데, 동명사가 목적어 취하면 메인은 동명사로 갑니다. 자, C번 좀 볼게요. 여기는 갑작스레 수동태가 보였어요. 그죠? 수동태를 왜? 그래서 워디한 것도 있는데, 굳이 그 뒤에 대다, 이것도 그냥 워디한 거죠. A번 같은 경우 숨어있던 이런 대다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나타내서 써버린 거 아니에요. 카에 대한 정보 주겠다고 쓴 말입니다. 그렇죠? 거리가 좀 멀리 있지만 그래도 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인데 굳이 대단한 필요가 없었죠. 에코 좀 볼까요? 여기 뭐 벤타만 기본적으로 있겠고요. 여기에는 뭐 카랑 부처는 썼네요. 근데 또 괜히 써가지고 그거 워디한 거예요. 그래서 대입이번이 펄펙이라고 스타일 문제들이 일단 두 가지나 보이고 있는 그런 에코였고요. 지금 사실 우리는 요 모어 있죠? 이 모어의 딕션에 대한 거 잠깐 좀 보고 있었어요. 이 모어는 머치도 그렇고 매니도 그렇고 둘 다 이야기하는 바가 되고요. 그래서 보이번에 여기 혼란이 있다. 자, 그거 좀 보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은요. 요 모어의 딕션 가지고 어려운 문자도 나옵니다. 요런 건데 레이트가 모어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트는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는 곧 모어하지 않다. 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다가 is라고 좀 써놓으시고 비벌브 때 이야기인데 숫자는 곧 모어하지 않죠. 왜냐하니 뭘로 봐도 안 될 거니까 숫자가 곧 much 할 수도 없겠고 또 many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요거 자 숫자라고 좀 써놓으시고, 자 레이스 숫자를 보시면요 요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10은 5보다 큰데요, 이걸 갖다가 뭐 much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many 쪽으로 뭐 개수가 여러 개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곧 모호하지 않다.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숫자는 곧 high하던 low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면 great 할 수는 있겠죠. 요 이야기의 중요한 바는 이거 비벌브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비벌브예요. 자, 숫자는 곧 모호하지 않다. 요 개념 꼭 기억하시고, 비교 이야기는 요까지 보고요. 이제 우리 다음 테마, 이제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하는 자 그런 테마를 좀 가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쭉 정리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워드의 선택부터 출발이 왔고, 두 번째, 그래서 파츠가 좀 있겠고, 세 번째는 펑츄션 만나가지고 이제 센텐스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섯 번째, 패럴에 발전하는 단계에서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SC에 대한 바운드리 될 것이고, 요걸 넘어가면서는 이제 CR 쪽으로 터싱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RC로 이제 터싱 되겠죠. SC에서 물어보는 몇 가지 테마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보를 나열할 때는 발생 순서들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테마가 좀 있어요. 요 말이 뭔 말인지 바로 문제 하나 풀게요. 답은 C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born in 캘커타 그랬으니까 캘커타에 태어난 주어가 될 게 이 사람이겠고,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정보의 순서는 이게 맞죠, 그죠?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했고 시민권 이야기를 뒤로 했고, A번, 보이번은 시민권 이야기를 앞으로 던져놨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야기, A번 같은 경우는 이게 파랑으로 가는 건데, 일단 본의 이야기가 뒤로 나온다는 이야기고, 보이번 같은 경우는 이 본은 빨강색이 될 건데, 그죠? 주절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 정보의 순서가 본의 이야기가 뒤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서의 뒤죽박죽이 안 됩니다. 이게 공식 해설입니다. 답이 되는 이 C번처럼 태어난 이야기 먼저 하시고 시민권 이야기를 뒤로 해야죠. 그래서 A번, 보이번은 일단 치명적으로 위에 X가 있는 것이다. 뭐 그건 그런데 조금 디테일 보면요, A번입니다. 굳이 빙 쓴 것은 워디한 것은 맞아요, 그죠? 스타일 문제도 있었지만 요 빙이라는 자체에 X도 하나 껴있네요. 왜냐하니 딕션 since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since가 보이면 무조건 내 눈앞에 현재 완료가 나타났어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도 X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보이번 같은 경우 디테일 좀 보면 having been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일단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요렇게 생기는 게 좀 보이는데요, 요거 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 위에 노팅 좀 해놓으시면요, 여기서 읽기가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게 현재 완료를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완료 준동사를 이렇게 한 것인지가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짝 노팅 좀 해놓자 해놓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요. 특히 이제 완료 준동사하기 나올 겁니다. 요거 완료 준동사인데 perfect verb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영어의 베이지 그래머 사항인데 잠깐 좀 볼게요. 완료 준동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준동사 이야기는 나온 적 있어요. 동사에 준한다 하는 것이죠. 벌브 기운이 있다. 영어의 준동사는 딱 세 가지가 되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다들 동사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이제 준동사를 하는데 거기에 완료 개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료 준동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투부정사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고 이러한 글이 있는데 요 위에 글은 뭔 소리 했을까? 이거 과거 단순을 찍어놨어요. He claimed 하면은 이 사람 주장했다는 이야기고 to have worked late예요. 늦게까지 야근했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이는 이거 to have worked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절대로 현재 완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준점 찍어놓은 저 claimed 그거보다 이전의 거라고 기준보다 앞에 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쓰인다 하는 말씀인데요. 야근한 거는 주장했던 거보다 이전의 거니까 그런 걸 영어로 쓸 때 요렇게 쓴다 이거죠. 기준점을 현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뒤는 어떻게 바뀔까? 바뀌지 않고 뒤의 모습은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 참 묘하죠.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이것도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이 위에 것도 이 아래 것도 그저 기준점보다 앞에 걸 이야기하는 그런 라이팅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스의 이 글은 둘 다가 퍼펙트한 글입니다. 그냥 이 문구를 외워버리세요. 동사 투 동사 투예요. 여기 자 동사 투 동사 투 요렇게 동사랑 투가 바로 붙는 이 모습에서는 절대로 혼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준점을 찍어버렸고 거기에 바로 딱 달라붙는 이 투는 혼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잘 된 글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얘네들은 하여튼 생김새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다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직관적으로 좀 보기 어렵게 돼 있죠. 이거는 이게 현재 완료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완료 준동사의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문이 만들어지는 베이직 게임 하나 해볼게요. As I have not met her예요. 요 종속절에는 지금 텐스가 현재 완료가 나왔습니다. 주절의 텐스는 현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재 완료되는 종속절을 분사 구문화시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Not having met her 하시던지 또는 having not met her 하시던지 하여튼 중요한 건 생김새가 요렇게 생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주절은 현재라 그랬고요. 현재 완료의 종속절을 압축할 때 이렇게 생겨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완료 준동사 이야기를 좀 볼게요. 기준이 되는 게 현재라는 거 잘 보시고 요 앞에 거 요거는 과거 단순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시차가 발생하더라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러한 경우를 분사 구문화시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having finished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having finished는 이게 절대로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 단순이었죠. 과거 단순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준점 현재보다 앞에 거 이야기했던 이 오리지널은 과거 단순이었던 겁니다. 이게. 얘를 좀 볼까요? 얘는 지금 기준점 찍어놓은 게 과거 단순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앞에는 헤드 PP가 나오는 겁니다. 역시나 시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던 글을 역시나 분사 구문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희한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having eaten이 되는 거예요. 요걸 잘 보시면 기준점 찍어놓은 게 과거 단순이라고 그거보다 앞에 거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도 얘는 현재 완료 자체가 아니에요. 이 앞에가 헤드 PP로 되어 있는 이 모습 요 놈이 이렇게 되고 얘도 이 놈이 이렇게 돼버린 것 뿐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완료 준동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참 신기한 게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 지금 다 똑같잖아요. 생김새가. 그쵸? 위에는 현재 완료를 압축해도 이렇게 생겼고 얘는 과거 단순이 되어도 이렇게 생기고 헤드 PP여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영어를 하는 게 좀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다 똑같아져 보이잖아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압축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테마예요. 압축 오버하지 말라고. 압축을 오버하니까 모조리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 절 쓰세요 라는 이야기죠. 압축 오버하지 마시고 절 쓰세요. 그냥 현재 완료 드러내 주시고 과거 단순 드러내 주시고 여기도 헤드 PP 드러내 주시지요. 무리하게 압축 오버하다가 구루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다 똑같이 쳐버리니까 정리 좀 할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자마자 그냥 직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안 좋다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지금 나왔던 이 두 가지 얘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읽기 어려운데 여기 X가 있진 또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조금 안 좋아져서 그렇다. 스타일 문제 있다 보시고요. 그거 대비해서 이 위에 거, 이 박스는 이거 퍼펙트란 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그런 혼란을 만들진 않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동사 투에서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는데 요러한 생김새가 되는 이놈들한테는 기본적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올까요? 지금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이런 거 보시면 좀 그렇다. 근데 여기 X는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저 since 있었잖아요, 그죠? 저놈이 저게 현재 완료라고 그냥 우겨버리면은 그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읽기 좀 어려워서 그렇다 하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답은 C번이었고 데이빗 같은 경우에 being은 기본적 워디한 것이고 여기 보이는 having been도 기본적으로 좀 안 좋긴 하겠네, 그죠? 에코 같은 경우는 having been 요거 놓은 거 안 좋다. 그런데 얘는 X까지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뭘로 봐도 안 될 거니까 본인데 컨텐츠가 아니 본인데 어떻게 having been이 나옵니까? 얘를 현재 완료로 봐도 말이 안 되고 또 완료 준동사로 봐도 말이 안 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본이 현재 완료랑 만날 수 있을까요? 태어나 봤던 경험을 한 얘가 뭐 계속 태어나시는 현재 완료와 본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또 완료 준동사겠어요? 뭐 기준점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뭐 이런 거 뭘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래서 X가 나왔다는 말씀이 요 말이었고 그건 그런데 요 문제에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10번 답인데요.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여기다 별표 좀 하세요. 세미콜론이 잘 쓰였습니다. 자, 완벽한 분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케이 답이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완벽한 분리를 하지 않아서 세미콜론이 안 보인다 하는 얘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 답이지 그게 안 보이는 이것들은 틀렸다. A번 데이비드 에코는 틀렸습니다. 완벽히 분리되었다가 무슨 말인지가 이건데요. 답이 C번인 것에 정보의 순서가 중요했다는 말이 나왔죠. 태어났다는 말이 앞에 나와 있었고 시민권 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A번 같은 경우는 시민권 이야기가 여기 나왔는데 그죠? 요 이야기와 요 이야기의 순서 때문에 X라고 일단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완벽한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나오는 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가 글이 쭉 나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땅을 처음 왔다. 자, 요것에 나오는 정보의 순서 이것 때문에도 안 된단 말이죠. 시민권자인 이 사람이 이 년도에 미국 땅을 처음 왔다는 거 얘랑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틀렸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정보와 이것도 꼬였다. 이거 안 된다. 그죠? 정리하면 이 옆에다가요. 청정지역이라고 좀 써보세요. 이 청정지역이 되었어요. 세미콜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정보의 순서를 지켜라 하는 테마는 이 세미콜론 여기서 일단락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깨끗한 청정지역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글이 출발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 완벽한 분리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면 이 정보와 이 뒤에 요 정보 요거 두 개도 좀 꼬였다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분리를 통해서 글은 일단 일단락 지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되면서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글이 나간다 되는 거죠. 그 말이 세미콜론이 없어서 자, 요놈 세미콜론이 없어서 XXX가 나왔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답이 되는 이 C번이 있었는데 우리 G메터로서 조금 좀 볼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요게 좀 지저분해져 있어가지고 좀 싹 지우고 다시 좀 볼게요. 답은 C번이었고요. 정보의 순서가 캘커타에 태어난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잘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는 출발됐어요. 그 순서 잘 지켰고 심지어 여기에 있던 세미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데 A번 데이빗 에코는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와 이 정보가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시민권자인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시민권자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땅 처음 갔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시민권자라고 시민권자인데 야 이런 데가 미국이었단 거야 지금?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위조 시민권 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답은 지금 10번이에요. 정보의 순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데 야 이게 답 되는 것도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완벽한 분리 잘했고 청정지역 잘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이 청정지역 뒤로 나오는 이 텐스는 우선 현재 완료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기 has lived니까 현재 완료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요거 과거 단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정보 순서 중요하다면서. 아니 앞에 거 현재 완료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과거 단순 나오는 얘 어쩌라고. 그때 텐스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현재 완료의 가장 중요한 바는 메인이 현재에 있다는 것인데 아니 뒤 과거 단순? 이 순서 어쩌라고 지금. 그래서 그때 우리 텐스 이야기했을 때 그 시제가 상대적이다 하는 말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시제가 상대적이다 하는 이야기에서 이 문제, 외울 문제 나왔습니다. 아,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무조건 외우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아의 가사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1981년도에 어린아이들은 요 정도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통계 쪽 이야기입니다. 답대는 보이번인데요. 97년까지는 이 통계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 텐스가 지금 헤드 PP란 말이에요. 앞에는 과거 단순 찍어버리고 이 뒤에는 헤드 PP 나오는 이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걸로 질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텐스가 이게 되는 거냐고 답인데 이분의 말씀이 이건데요. 이 앞에 거에 과거 단순 찍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 맞네요. 그거 거기 있네요. 그러면 근데 헤드 PP는 이게 뭐 대과건지 과거 완료인지 나는 몰라도 이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기준점보다 앞에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 스펜트는 여기 과거 여기 찍히는 거 맞죠? 맞긴 맞는데 요렇게 노팅 좀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바이라 그래서 기준점을 이쪽으로 이동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기준점을 이동했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텐스입니다. 이 텐스는 뭐예요?
여기 텐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올 텐스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이게 헤드 PP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충격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 이 텐스가 헤드 PP 아니에요. 여기가 현재 완료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현재 완료는 오늘까지와의 현재 완료잖아요. 근데 97까지라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가 아니면 헤드 PP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말할 그 텐스가 헤드 PP인 거예요. 다시 현재 완료는 오늘까지 와야 한다고 무조건 by now가 함께 한다 그랬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헤드 PP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텐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보이버린 것에 전혀 문제 없는데 만약 이게 by가 아니었다면 뭐가 될까요? 여기 in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in이 되면 여기는 무조건 또 과거 단수는 또 찍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은 by니까 그렇지 by는 이게 까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PP가 되는 거고 여기 in이었으면 똑같이 과거 단수는 또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만 더 생각할까요? 여기 1997입니다. 자, 요 놈을 이렇게 풀어서 좀 쓰겠다는 것입니다. By the time that 또는 when일 수 있겠고 이렇게 문장을 좀 풀어 쓰겠다는 건데요. 여기 찍히는 텐스는 그럼 또 뭐가 맞겠습니까? 여기 찍히는 텐스는 이거 과거 단수를 찍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선 또 그죠? 그때 우리 since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랑 같은 건데 since는요. 이 옆에 찍히는 게 과거 시점 명사 또는 과거 단순절이 나갑니다. 그리고 주절이 현재 완료라 그랬고 왜냐하니 이 since라는 것은 스타팅 포인트를 찍어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타팅 포인트를 찍어주니 이렇게 과거의 명사 또는 과거 단순절 나가고 희한한 딕션은 since가 by now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 나오는 것은 상식인 건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엔딩 포인트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엔딩 포인트를 찍어버리니 여기는 또 과거 단순이 맞죠. since는 스타팅 포인트고 by는 엔딩 포인트지만 하지만 포인트를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 단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까지 결합되는 이 텐스가 헤드 PP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재 완료가 아니면 이거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답되는 것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서 외울 문제도 맞아요. 맞는데 오히려 우리 G메터에게 더욱더 중요한 바는 사실 얘한테 있습니다. 여기 데이가 바로 넌센스라는 거. 이게 보기 A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데이하면 바로 틀린 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데이가 나오면 통계라는 게 나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컨텐츠는 UI의 가사 노동에 대한 통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앞에 있던 주어였던 이놈을 이렇게 데이로 이야기해버리면 통계가 나오질 않잖아요. 여러분, 너는 이해되세요? 아니,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이놈들을 지층에 이야기하면 어떡해. 이놈들이 늙어버리잖아요. 아니, 연도 좀 보세요. 이거 81년도고, 이거 저 97년도면은, 이것들이 뭐 좀 대학생쯤 됐나 싶기도 한데, 아니, 통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통계 베이직 하나 볼게요. 여러분,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이거 81년도입니다. 놀이터에 가는 거예요. 그럼 놀이터 가서, 얘네들 좀 와볼래? 너네들 집안일 얼마나 좀 하니? 하니까, 저희 원앤하프 하는데, 그래? 야, 그러면 고맙고, 그러면 이제 잘 가고, 뭐 사탕 좀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또 여기 97년도입니다. 놀이터 가는 거예요. 야, 너네 좀 와볼래? 야, 너네 좀 더 얼마나 하니? 뭐 어떻게 좀 하는데요? 그러면 고맙고, 그럼 잘 가고. 뭐 그래야지 이게 통계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81년도입니다. 놀이터 갔어요. 야, 너네 저 얼마나 하니? 했더니 뭐 저 원앤오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맙고, 그럼 이제 잘 가고. 그래 놓고 나서 싹 숨어가지고 이것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스토킹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스토킹 그런 거 하시면 이것들이 늙어버리잖아요. 그래, 통계라는 게 안 나온다고 넌센스가 오는 겁니다. 요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아예 그냥 써놓고 이 문구를 외워버리세요. 형태 속지 마라 하는 거. 이거 외우세요. 이거 형태 속지 마라. 주어는 다를 수 있다. 주어는 다를 수 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주어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주어는 children인데 뒤에 주어는 that figure 해놓고 이렇게 답 만듭니다. 왠지 이거 children이니까 이거 여기 day 해가지고 왠지 이게 좀 주어가 좀 똑같고 이러니까 막 그냥 손 그냥 가라고 뭐 이런 얘기죠. 이 문구 무조건 외우세요. 주어는 다를 수 있다. 주어는 다를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계속 만나실 거예요. 뭐 온라인 만날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이제 와가지고 만나고 할 텐데요. 여러분 저 만나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툭 건드리면 주원 다룰 수 있다. 주원 다룰 수 있다. 항상 외고 다니세요. 주원 다룰 수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함정을 판다고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랑 똑같이 해놓고 왠지 손가기 하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또 여자분이셨어요. 이 여자분이 시험장 제가 갔다 오셨는데 선생님 저 시험장에서 만점 나온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니까 이 여자분 말씀은 틀릴 게 없던데요? 그래서요. 답들이요 손을 흔들고 있더라 이런 얘기. 정답들이 그냥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만점 나오나 싶어가지고 뭐 만점 나오면 막 기계 터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540 하는 거죠. 아니 이런 거 A번 같은 거 그 얼마나 손을 흔들고 있었겠어요. 지금 나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형태 속지 마시고 항상 해석을 하시고 물론 이 문제는 자 시제도 중요해서 자 시제도 좀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잠깐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빵 찍히는 이 텐스는 뭐가 맞겠습니까? 오늘보다 앞에서 빵 발생한 이야기, 과거 단순이 맞죠? 여기에 현재 완료의 스타팅 포인트가 이거보다 앞에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3살 때부터 여기 살아온 아이가 19살 때 시민권 땄다. 뭐 이런 거 왜 안 되겠어요? 하면 되는 거지. 현재 완료의 스타팅 포인트가 이놈보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C번에서 여기는 앞에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 뒤가 과거 단순 찍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쓴 것도 오케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요 얘기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는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문제 안 만들 거예요. 요 이야기는 참고로만 좀 해보시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이야기, 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무조건 외우세요. 특히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주원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속지 마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텐스 이야기, 과거 단순이 앞에 있고 여기는 헤드 PP였던 것에 텐스에 전혀 문제 없다. 요 문제에서 요 두 가지만큼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문제 바로 또 풀어볼게요. 답은 C번인데 by라고 해서 여기에 텐스가 엔딩 포인트를 찍어버렸다. 그래서 과거 단순 나온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주절의 헤드 PP가 나온다는 요 텐스 관계, 요것도 유명한 문제인데 답은 C번이고요. 텐스 관계에 전혀 문제 없다를 컨펌하시고, 사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텐스 관계에 넌센스가 있었어요. 그죠? 답은 C번 간략히 봤고요. 이제 다음 클립부터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를 총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남아있는 리피티션 오브 키워드 중요한 테마가 좀 있죠. 자, 다음 클립으로 다시 뵙겠습니다.